이번 시간에는 그 NR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중에서 미백 브랜드인 그런 한방 화장품 수얀 브랜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얀 브랜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궁극국력 800산이라는 그런 한방 처방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콜마하고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사천의과대학하고 약간 3년 정도 같이 코업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방 원방이라든가 다양한 소재 측면에서는 뭐 동의보감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오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 다양한 처방들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천의대에 있는 박사님을 초빙에다가 같이 개발해서 연구했던 그런 테마이고 궁극국력 800산이라는 소재가 유백 소재로서 이제 처음 개발됐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분이거든요. 이름이 이제 허친 박사님.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동네 아줌마 같기도 하고 좀 푸시럽고 막 이랬었는데 돌아가실 때는 이제 뾰족 코트 신으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패션하게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중국에서. 실제로 왔었을 때는 뭐 그냥 저희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한번 갔다 오셨는데 방이 이 방이 한 3배 정도. 이 박사님 밑에 의학 박사가 한 5명 정도. 교수들이 한 5명 정도 밑에 또 있는 엄청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막 농담 함께 하고 이렇게 놀았으니 참. 자, 그래서 이 허친 박사님이 이 800산을 개발하신 이제 개발자이십니다. 그래서 약 한 5,000가지 약재 중에서 8가지를 선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천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그런 의과대학에서 이제 약학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이제 그런 지원 교수님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800산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8가지 하얗게 만드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백정향, 백강장, 그 다음에 백견유, 그 다음에 백질력, 백급, 백부자, 백지, 백봉력. 이렇게 약재 앞에 백자가 들어가는 건 얼굴을 하얗게 하고, 그죠? 뭐 독소를 제거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 이런 소재들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가지 그런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그런 처방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800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고대 중국의 북부 사막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고 만들어졌던 그런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는 얼굴의 혈색을 좋게 하고 피부 트러블을 없애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사용하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얼굴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북부 사막 지역이 바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좀 두껍고 각질층이 두껍고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많이 칙칙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이고 주로 중국에서는 중국을 건너와서는 이제 황제를 모시는 궁녀들, 그래서 그 궁녀들이 황제를 모시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걸 써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뭐 황제를 갖다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전해 내려오는 한방 처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국의 소수 민족이 주로 북쪽에 많이 거주하잖아요. 이 중국의 북쪽은 잘 아시겠지만 내몽골 지방만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피부에 바람이라는 건 되게 유해한 거거든요. 왜냐면 바람이 불면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같이 닦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막 칼바람 불 때 밖에 나가 놓으면 막 트잖아요, 얼굴이. 이게 왜 틀까요? 얼굴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트는 거거든요. 그 수분을 결국은 바람이 앗아가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바람 때문에 피부가 되게 손상받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여성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부 관리법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진나라로 건너오는 거죠.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천하통일하면서 진시황이 이제 싸움만 하다가 그죠? 여성들의 이제 아름다움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후궁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을 시켜서 800산이라는 처방을 개발해서 궁중 여성들한테 이제 바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00산은 중국의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제를 아련하기 전에 중국의 모든 왕조에서 여성들이 좋은 피부가 될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동안 이 800산을 사용해야만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고대 서적, 오래된 중국 서적을 보게 되게 되면 30일 사용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못 알아보죠. 나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그런 한방 처방이기도 합니다.
이 NRC의 그 미백 소재인 800산 소재는요, 저희가 이제 사천대 호칭 박사님과 같이 개발해서 이미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그런 원료이고, NRC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점 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항산화 효과와 미백 효과를 갖는 한방 약재 추출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800산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여기를 포함하는 화장용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800산도 만들 수 없고 800산을 이용한 화장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NRC에만 이 800산 원료를 독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항산화 효과는 노화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수영 브랜드 런칭할 때 미백 효과에 대해 설명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항산화 효과가 완료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노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800산의 미백 효과입니다. 저희가 보통 미백 효과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B16번 멜라닌 셀이 있습니다. 그 멜라닌 셀을 막 키워요. 배양하듯이.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가 멜라닌 셀이 세포가 이렇게 새까맣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800산을 같이 넣고 배양을 시키게 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비타민C라든가 알부틴이라든가 많은 그런 미백 물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넣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는 않고 서서히 엷어지다가 약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인데, 이거는 뭐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 이런 테스트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셀을 채취하다가 그 셀을 키워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미백 효과에서는 가장 좀 혹독하고 거친 방법이라고, 그리고만 가장 사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멜락산이 항노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느슨하고 좀 처져 보이는 세포들이 보이시죠? 근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800산은 사실은 미백 소재이긴 하지만 항노화 소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양 브랜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미백 작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백 효과를 갖다가 보려면 저희가 멜라닌 생성과 피부의 흑화 작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미백을라든가 표피 흑화를 일으키는 세포는요,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위에 각질층이 있고, 그 밑에 과립층이 있고, 그죠? 그 밑에 유국층이 있고, 그 밑에 기저층이 있어요. 그 기저세포 중에 100개가 있으면 한 25개 정도가 멜라닌 세포인 거죠. 그러니까 미백 화장품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발라볼까요, 화장품을? 피부를 파에다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보면 여기에 있는 투명층을 뚫어버리고 각질층을 뚫어버리고 다시 거기에서 과립층을 뚫고 유국층까지 뚫어서 괜히 내려갔는데, 이 중에서도 또 듬성듬성 멜라닌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멜라닌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백 작용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기저세포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만들어지면 멜라닌이, 우리가 보통 리포좀이라는 건 수용성 물질을 담아서 피부 안으로 넣잖아요. 그럼 멜라닌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 담겨야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멜라노좀이라는 거예요. 멜라노좀이라는 게 뭐냐면 멜라닌이 담겨있는 리포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체 내에 존재하는 멜라노좀에 담겨서 위쪽으로 이동하죠. 상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각질층에 침착되죠. 근데 침착만 되면 사람 피부는 다 까매야 돼요. 나이 30만 먹으면 다 흑인같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턴오버 주기에 따라서 멜라닌이 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 4가지 주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지만 어느 주기에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야 미백이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죠. 멜라닌이 아예 덜 만들어지게 하면 되죠. 그죠? 두 번째, 만들어진 멜라닌이 멜라닌에 담겨서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밑에만 있으면 안 보이니까. 다음은 침착돼 있잖아요. 그 침착된 걸 담색화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미백 작용을 할 때는 이 미백 멜라닌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정확히 연구를 해야 각각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멜라노제네시스가 발생하는 표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내려가서 결국은 기저층까지 약물이 전달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수얀이 지향하고 있는 미백은 얼굴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피츠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얼굴의 색깔을 0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 만들어놨거든요. 8단계는 깜둥이, 깜둥이는 거죠. 8단계는 흑인이죠. 그리고 0단계는 이제 완전 백인입니다. 백인도 아니고요. 핏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타입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보통 한 4에서 5 정도 돼요. 내 피부가 5인데 얘를 3이나 2로 만드는 게 미백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표백입니다. 네. 표백은 좋지 않아요. 미백. 미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피부톤이 균일하고 투명화된 피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맑은 피부. 그게 바로 이제 미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미백 화장 바르고 나서 아 나는 피부 타입이 피트패트릭 5번 정도 됐었는데 왜 3번으로 안 바뀌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미백을 하면 안 되고요. 마이클 잭슨처럼 돼야 됩니다. 표백을 해야 됩니다. 표백. 그래서 수얀이 지향하는 미백은 얼굴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맑고 투명하게 해서 가지고 있는 피부톤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수얀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백 효과인 거죠. 여기에 있는 기저세포에 있는 멜라닌 세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밖으로 뿌리는 세포는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문용어로 이제 수지상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멜라노사이트도 뭐냐면 멜라닌을 만들어내서 다른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수지상 세포가 되어 있어요. 이 까만 것들이 멜라닌이고요. 이 멜라닌들을 옆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존재하는 멜라닌은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멜라닌이 쭉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서서히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침착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보는 멜라닌은 요 멜라닌이에요.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닌을 케어하시는 방법은 뻔합니다. 여기서 덜 만들어지게, 이 올라가는 놈을 잡아주게, 그 다음에 생긴 놈을 감색화시켜서 없애주게. 딱 이 세 가지 아주 클리어하게 끝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요 만들어내는 놈, 이 보통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좀 더 얼리 스텝, 좀 더 이전 스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803과 마찬가지로 그쪽 연구가 같이 진행이 돼서 여기 새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03이 가지고 있는 멀티 스텝의 미백 작용, 그 다음에 피부의 톤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멜라닌의 합성 단계인 거죠. 근데 그리고 멜라닌의 전이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 멜라닌이 대신에 형성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원래는 이넥티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도대체 얘가 왜 활성화될 건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호르몬하고 하나는 유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알파 MSH라고 해서 이게 멜라닌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멜라닌 촉진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요 자외선을 받으면 그냥 생겨요. 얘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멜라닌 색소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백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멜라닌 색소라는 건 태양광화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보호색소인 거예요. 토마토의 보호색소가 라이코펜이라고 하죠. 그리고 홍게 같은 것들의 보호색소가 뒷부분에 있는 아스타산틴 같은 그런 색소이듯이 사람의 보호색소가 멜라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얼굴을 좀 맑게 하려면 멜라닌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지 멜라노사이트를 딱 죽여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멜라닌 속에는 호르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빛을 받으면 그냥 생겨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항상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리셉터, 받아들이는 놈이 있거든요. 그거랑 딱 만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얘가 이제 주문자죠. 네, 주문자가 이제 생산자한테 오더를 딱 내리면 딱 가는 거죠. 이제 그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원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티로시나제가 활성화되는 티로시나제에서 미백작용, 이제 흑화작용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이걸 저희가 피멜 세븐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멜라닌 형성을 유도하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이건 뭐냐면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유전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팔백산이 이 두 가지 케어에 효과가 되게 좋아. 그런 이펙트를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티로시나제라는 효소 이미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100%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미 활성화됐으니까
이 된 놈을 갖다가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잘 알고 계신 알부틴, 뭐 비타민 C, 여러 가지 그런 미백 기능성 물질들이 이 효과가 있게 되는 건데 팔백산도 물론 이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멜라노즘에 담겨서 피부 위로 떠오릅니다. 근데 그 피부 위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멜라닌 전이거든요. 그 전이를 막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백산이라는 여러 가지 물질, 즉 8가지 얼굴을 하얗게 되는 물질이 섞여 있는 처방은 이 3가지, 이 앞선 거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이름이죠. 이 3가지를 전부 다 부분적으로 케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라닌 형성을 100% 케어하지 않습니다. 멜라닌 합성도 100%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전이도 100% 케어하지 않습니다. 얘도 따지면 얘 한 30%, 얘 한 40%, 얘 한 30% 정도 케어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놈이거든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한 놈. 네, 그래서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얼굴의 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환해지지만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수얀이 가지고, 즉 팔백산이 가지고 있는 멀티스텝의 미백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요. 멜라닌은 되게 복잡한 화학 반응입니다. 피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멜라닌의 이 생성되는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미노산이 자동 산화 과정을 거쳐서 색소화되는 과정. 이게 바로 멜라닌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보실까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51가지 아미노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점차 산화되는 거예요. 계속 산화됩니다. 산화되다가 결국은 고분자화돼요. 분자량이 빡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멜라닌 색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산화를 딱 시작시키는 물질이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티로시나아제라는 거예요. 티로시나아제가 이 2단계에서 딱 코만 띄워주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백 약물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알부틴도 비타민C도 유용성 감초도 뭐 비사도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흘러간 다음에 뭐가 되냐면 멜라닌이 2가지 종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흑색 멜라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멜라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깔이 없는 게 아니라 황색 멜라닌입니다. 우리 피부가 황색이잖아요. 황색 멜라닌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페어 멜라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기기는 유멜라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환원작용을 거쳐서 황색 멜라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과 황인과 백인을 비교해 볼까요? 흑인은 어떤 멜라닌이 많을까요? 얘가 많습니다. 그죠? 백인은 뭐가 많을까요? 얘가 많습니다. 황인은 2개가 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학적으로 봤을 땐 황인종이 가장 우수한 인종인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황인종들은 항상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백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하게 되게 되면 미백작용은 황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황인의 피부가 아름답게 만들어질수록 환하게 바꿔주는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를 100% 컷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를 또 100% 컷하지 않고 여기를 100% 컷하지 않습니다. 부분 컨트롤해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고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멜라닌의 양은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흑인은 얘가 많고 백인은 얘가 많고 황인은 얘가 적당히 섞여 있고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팔백산의 멀티스텝 작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 1차는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1차 안에 숨겨진 또 1차가 있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하고 유전자가 같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멜라노점의 전이를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생긴 멜라닌이 피부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걸 방지해주는 2번째가 있고, 3번째는 뭐냐면 유멜라닌, 즉 흑색 멜라닌을 황적색의 멜라닌으로 바꿔주는 이 3가지 작용이 있는데, 전반적인 포션의 효과를 저희가 보게 되게 되면 이쪽이 한 40%가 되는 거죠. 아, 40이 아니구나. 이쪽이 한 70%가 되는 거죠. 이 앞쪽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한 30%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양 브랜드에 있는 804는 엄선된 약용 처방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실제 허친 박사님이 한 3년 동안 5,000가지 약제에 대해서 효능을 연구했었거든요. 여기에서 5,000가지 약제를 연구하면서 죽인 저희가 셀들이 아마 수천 조개도 넘을 겁니다. 네,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셀들을 테스트를 했었고요. 이 중에서 선정된 아주 고귀한 약용 처방이 이제 804 원료가 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사진을 갖다 찍어보게 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조메트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피부가 칙칙하면 빨갛습니다. 네, 빨갛습니다. 피부가 칙칙하면.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회백색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알면 뭐 말씀만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유백 제품인 거죠. 사용하면 이렇게 맑아집니다. 피부가. 그래서 이거는 보시게 되게 되면 빨갰던 피부들이 노란 부분으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이러면 피부가 좀 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야는 뭐 상당히 맑아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백산이 굉장히 우수한 임팩 효과라는 걸 저희가 이미 개발 전에 검증을 다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약간 자세히 소개를 못 드렸던 제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가의 스킨은 앰플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앰플 스킨을 만들었는데 수연하고 그 다음에 더 스킨의 스킨은 좀 달라요. 성상이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라는 게 느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미백 제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투명감이 도는 그러한 젤 제형이 좋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만 좀 바꿔놓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앰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케어한 그런 앰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키한 사용감이 있는 스킨 소프너고요. 바를 때 느낌을 보면 이렇게 되게 수분감이라고 하기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부들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분자 성분들. 이 두 가지를 아까는 얘를 좀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얘가 바르면 좀 보들보들하거든요. 네. 스킨을 바를 때 느낌이 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들을 구현해서 해놓은 거고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사용한 고분자는 두 가지 고분자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고분자는 흡착지수 고분자. 이거는 레스틴이라는 물질, 이런 단물질 물질을 쭉 크게 고분자화 시켜서 일반적인 그런 보습제 성분들이 피부 위에 있다가 세안을 하면 닦여 나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 박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습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해주는 성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항알러지 고분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사용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자체가 피부 위에 오염원을 차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만 열쇠 같은 그런 항원을 갖다가 얘가 자물쇠 역할을 해가지고 염증 반응, 알러지라든가 이런 가려움 같은 것들을 없애주게 되는 그런 부분에 효과적인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더세린 브랜드 나온 스킨 같은 경우가 피부의 보습이라든가 이런 앰플스러움이 아주 강조된 거라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음에 화장들이 좀 잘 먹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효과를 좀 대가시켜서 그런 주름개성과 노화 코드에 맞는 그런 스킨하고 좀 차별화되게 미백 코드에 맞는 그런 스킨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유 로션입니다. 청유 로션은 제가 여기 써놨죠. 육감적인 느낌. 육감적인 느낌인데 이게 약간 그 섹슈얼 텍스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텍스처에서 섹슈얼 텍스처가 뭔가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 와서 말씀드리기 좀 약간 좀 뭐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 보들보들한 그런 하여튼 그런 약간 좀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갖다 로션에 이제 구현해놓은 그런 제품이 되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저희가 되게 독특한 폴리머 기술을 써서 만든 거예요. 일반 폴리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선형, 이렇게 선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물같이 되어 있는데 이 그물에다 이렇게 밧줄을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전자기면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폴리머를 디자인할 때 그물을 딱 펼치고 나서 그 그물 사이사이를 밧줄을 감습니다. 그럼 이 밧줄을 감은 것들이 볼링을 하게 되게 되면 되게 육감적인 느낌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물만 해놓게 되게 되면 쭉 퍼져버리거든요. 근데 밧줄을 감게 되게 되면 이게 되게 육감적으로 좀 보들보들거리는 그런 부들 느낌을 내게 되는 약간 좀 섹슈얼한 텍스처를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좀 차별화된 느낌을 갖게 되고요. 얘가 근데 이제 피부 위에서는 뭐가 되냐면 일종의 패치가 만들어져요.
결국은 얘도 이 감은 것도 쫙 펴놓으면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것들이 이렇게 한 잔의 막이 형성돼서 피부에 남았다 하게 되면 여기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더 쳐져서 피부에 막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는 이제 실키로 레트로기라고 해서 이름은 거창하게 실키로 레트로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습제 고분자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하나 감아놨다. 그래서 그 밧줄이 롤링 되면서 펴지는 그런 느낌이 이런 육감적인 느낌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느낌만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로션에는 이렇게 굉장히 고분자화된 오일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오일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쭉 흘러가는 그냥 뚝뚝 떨어진 물 같은 오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좀 점성이 있는 고분자 오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분자 오일이 로션이 잘 안 만들어져요. 네, 유화가 잘 안 되는 오일이다 보니까 주로 크림이라든가 아이크림 같은 데 많이 쓰고 이런 데 많이 쓰는 오일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다른 감각을 부여하고 좀 그런 느낌, 쿠션 느낌이라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 고분자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되게 쿠션 오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 오일은 이게 바르게 되게 되면 그냥 툭 꺼져버릴 거 없잖아요. 그냥 필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오일은요 되게 바르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입니다.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피부에 펴바르면 얘들이 이제 쫙 피팅되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린 브랜드 로션이 이제 피부에 장벽 보건이나 이런 데 중점을 맞췄다면, 얘는 리백은 다 바른 다음에 스킨케어 끝나면 오히려 만족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분자 오일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막을 사용해서 굉장히 장시간 피팅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약간 섹슈얼한 텍스처를 내기 위해서 선형 고분자에다가 밧줄을 감아서 이런 느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굉장히 팽팽한 막을 형성한다 라는 그런 느낌. 예전에 한 줄의 막이었다면 이제는 두 줄의 막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로션에는 큰 분자량의 오일을 못 쓰는데 여기는 그 큰 분자량의 오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도포할 때라든가 그런 육감력을 이렇게 배가시키고 피부 위에 이렇게 피팅 딱 붙는다 하죠. 그런 피팅감을 줘가지고 나중에 다 화장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맑고, 그 다음에 빛에 비췄을 때 약간 그런 반사적인 느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든 굉장히 독특한 타입의 로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센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발랐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당장 발랐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은 영단 에센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영단 에센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키 에센스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실키 에센스는 그 엘라스토머 같은 성분들 한 1% 정도 넣었거든요. 왜냐면 이 엘라스톤분들이 워낙에 물에 잘 안 넣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워낙 고가 성분이다 보니까 1%, 2% 정도밖에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좀 과도하게 목심을 내서 한 10% 정도 넣어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실키 세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감을 이렇게 쭉 발라보시게 되게 되면 처음에 질감이 나다가 나중에 되게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그냥 비단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 현상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피부에는 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결은 주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결은 피구, 그래서 이렇게 손금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런 구가 있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면이 있잖아요. 이 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흔히 말해서 피부 결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와 면이 고르게 배치가 돼서 균형이 되어야만 외관상 보기에 이 사람 피부 참 곱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탄성체들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원래 사람 피부는 구와 면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구와 면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얘를 발라놓게 되면 이 탄성체들은요 자꾸 움직인다고, 피부 위에서 표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하게 되게 되면 피부와 표면이 잘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얘들이 탄성체이기 때문에 자가치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런 피부와 피문들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의 표면 개선에 아주 물리적인 효과가 우수해서 스킨하고 로션이라든가 이런 크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습 효과라든가 자체에 가지고 밸런스 기능뿐만 아니라 이 에센스는 어떻게 보면 옵션 케어잖아요. 그래서 옵션 케어의 가장 큰 느낌은 뭐냐면 거칠어진 피부 결들, 비정상화된 피부 결들이 이 10%의 그런 엘라스틱 파우더들이, 엘라스틱 폴리머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피부 결들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독특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이거 가지고 탄력을 재보게 되게 되면 이 탄성체잖아요. 사람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점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탄성이 떨어지니까 탄성체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게 되게 되면 당연히 피부의 탄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물리적인 탄성에 의해서 뭐 한 달만 사용하게 되게 되면, 이게 물리적인 탄력 효과라고 해서
당장 바를 때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발라주게 되게 되면 그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최소한 10시간 이상 그냥 있는 거거든요. 닦아내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 표정이 움직이게 되고 다양하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게 꾸준히 트리트먼트 받으면. 그래서 저희 이제 마사지샵 같은 데 갔다 오면 피부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받으면 더 좋아져서 연예인들 피부가 좋은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상이라고 보시면 물리적인 효과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딱 맞는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얼굴이 푸석거릴 때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더 발라주면 이 푸석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정백 영양크림입니다. 이 정백 영양크림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더세린 브랜드의 로션에 들어가는 액정 기술하고, 근데 그 액정 기술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벌키제 기술을 같이 퓨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크림이 되게 역발상인데요. 원래 크림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면 크림까지 가게 되게 되면 약간 뻣뻣해요, 사용감이. 뻣뻣하고 이게 붙는 느낌은 좋은데 롤링되는 느낌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액정은 실질적으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 그 다음에 피부에 붙는 느낌 같은 게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첫 느낌이 되게 좋은 반면에 중간과 마지막 느낌이 나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중간 마지막 느낌이 좋으세요? 젤이 좋습니다. 젤은 첫 느낌은 별로예요. 끈적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간하고 마지막 느낌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액정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벌키제 기술을 이렇게 퓨전해. 저희 회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테크놀로지. 퓨전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쿵 뭉쳐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독특한 사용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백 크림을 발라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탱탱한 그런 쿠션감이 나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벌키제입니다. 그리고 도포될 때는 또 되게 많이 또 이렇게 피팅되는 느낌이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액정입니다. 그래서 이 젤은 흔히 말해서 이제 수용성 보습성분들 이를 통해 가지고 수용성 보습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액정은 유용성 보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용성이라는 건 오일이라기보다는 지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성 보습과 지질 보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영양 공급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 케어에 있는 요새 수분크림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냥 이 젤에다가 청색 좀 넣어놓고 이렇게 수분크림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수분크림은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수분크림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수분을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수분크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워터 드롭 크림도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도 팔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수분감을 내는 수분크림은요 액정과 젤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서 바를 때는 수분 느낌이 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액정 느낌이 나게 액정의 효과가 나게 적용을 하는 게 정말 수분크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제품이 기능성을 빼고 그 다음에 탈배산 성분을 빼고 하게 된다면 또 되게 독특한 수분크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벌키젤 네트워크의 탱탱한 영양감, 이건 뭐 만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영양감 하고 액정이 가지고 있는 피팅감과 지질 보습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크림은 보통 9시간 정도는 보습력이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침에 발라도 가장 피부에 최외곽에 바르는 게 크림이기 때문에 아침에 발라도 일상생활, 근무 조건 정도 보게 되게 되면 9시간, 10시간은 촉촉해야 되고요. 밤에 자기 전에 바르더라도 아침에 세수하기 전까지 촉촉해야 되는 게 크림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한 것들이고, 제가 코네오메타라는 기구를 가지고, 코네오메타는 어떤 기구냐면 피부 위에다가 미세한 전류를 흘립니다. 미세한 전류를 흘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 맞으면 좀 찌릿찌릿하는 건 아니고요. 미세한 전류를 흘리면 피부가 수분으로 충만하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리고 피부가 수분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안 흐르잖아요. 그걸 저희가 측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 저희가 측정해봤을 때 한 20% 정도 꾸준하게 한 9시간 정도 유지되네요. 헤라가 보통 9시간 보습 하잖아요. 근데 보습은 보통 어쩌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쫙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만든 수분크림들은 이렇게 쭉 떨어지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면 이 떨어지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죠. 네, 그래서 처음 올라간 거하고 얘하고 2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9시간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처음에 올라왔던 수분감이 20% 아래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 9시간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효과를 갖게 돼서
그런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케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크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은요, 아까 제가 그 더세린 크림을 사용했던 그런 기법을 유사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크림은 어떤 감각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크림을 바를 때 어떻게 바르시죠? 눈가에다가 몇 점을 찍죠. 그리고 두드려서 살짝 펴고 다음에 두드려 바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눈가의 피부라는 건 피층이 제일 얇은 그런 영역이잖아요. 제일 얇은 영역이고 눈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많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 영역이고 피층이 얇다 보니까 가장 건조한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많이 문질러서 오염시키면 또 쉽게 오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크림 바를 때 많이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눈이 뻘개집니다. 그렇죠? 촉촉해지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크림은 그래서 소비자가 만들어낸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아이크림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냐면 농축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바를 때는 그냥 쭉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바르고 나면 촉촉하고 뭔가 남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네.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게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 딱 맞는 기술이 아까 보였던 이런 기술인 것 같아요. 경도가 높은 크림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혼용시켜 놓는 거죠. 그럼 위에다 올려놓게 되게 되면 톡톡 두드려도 그 큰 것들이 팍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르기 약간 편하겠죠. 하지만 그 위에 이 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성분들이 위에 그냥 남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크림의 느낌과 그런 여러 가지 아이크림이 갖게 되는 단점들을 갖다 보완한 그런 크림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피드레스터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크림 사용해 보셨죠? 하고 난 다음에 눈가를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부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한 가지는 아이크림은요, 눈 안쪽에 약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바르다 보면 눈 안쪽에 아이크림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따갑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충분하게 배려가 된 그런 크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방 아이크림은 이런 사용감을 내는 게 대부분 없거든요. 보통은 좀 되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바르고 난 다음에 번들번들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 한방의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방의 이미지가 약간 현대 과학과 만나서 사용감도 좋은데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에 딱 맞는 그런 필름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그런 크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수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수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수얀 브랜드는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한방 비방인 800산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 800산이라는 건 뭐냐면 8가지 얼굴을 하얗게 하고 얼굴을 맑게 해주는 약재를 혼용해서 만든 그런 처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그 처방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의 소수민족들, 굉장히 거친 바람이라든가 걸 탔던 그런 소수민족들이 살던 그 영역에서 전해 들어온 것들이 중국의 진시황을 거쳐서 대대로 내려오게 되는 궁중비책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사천의대에서 오셔온 그런 의학 박사님이, 허진 박사님이 5,000가지 약조를 스크리닝 과정 중에 그걸 발견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실제로 이 800산의 기능이라고 저희가 했을 때 미백 기능은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티로시나제가 원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활성화시키는 게 호르몬하고 유전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케어할 수 있는 원료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 활성화된 티로시나제가 활성화하지 못하게 되는 그 중간 스텝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은 그 활성화된 그 멜라닌 색소가 좀에 당기는 작용, 그래서 피부로 떠오르게 하는 작용을 커팅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이미 떠오른 놈들을 담색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연이 갖게 되는 미백의 이미지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을 바꾸는 작용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을 유지하면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가꾸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방 전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감 자체도 기존의 한방이 가지고 있던 약재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다 탈피해서 스킨은 스킨 같아야 되고, 로션은 로션스러운 고급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크림은 크림 만대로의 장기간의 보습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아이크림은 그 기능을 잘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대 과학과 만나서 잘 융합되게 만든 그런 융합 한방 화장품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